안녕하세요. 삶의 한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자녀의 비혼 선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무슨 말을 해야 상처 안 줄까요? 대화를 시작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녀와 대화하고 싶은데 또 싸우게 될까봐 두렵죠. 한마디 잘못했다가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걱정되죠.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7가지 대화 시나리오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예시입니다. 잘못된 대화와 좋은 대화를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녀가 어떻게 반응할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조금씩 쌓이면서 자녀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오늘 바로 사용해 보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마음가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가? 많은 분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녀를 설득하려고 대화합니다. 자녀의 생각을 바꾸려고 대화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대화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시작하면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자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올바른 대화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녀를 이해하기 위해 대화합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합니다. 내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기 위해 대화합니다. 대화는 승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목적을 잊지 마세요. 그럼 대화 전에 자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지금 내 감정 상태를 확인하세요. 화가 나 있습니까?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억울하고 답답합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대화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좋은 대화가 나올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기다려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둘째, 기대치를 조정하세요. 한 번의 대화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대화했다고 내일 자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관계는 천천히 회복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세요. 셋째, 경청할 준비를 하세요. 대화는 말하기 위해 하는 게 아닙니다. 듣기 위해 하는 겁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끊지 않고 들을 수 있습니까? 넷째, 실수를 허용하세요.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말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화할 시간과 장소를 잘 선택하세요. TV를 끄세요. 핸드폰을 내려놓으세요. 조용한 곳에서 마주 앉으세요. 식사 후 차 한잔 하면서가 좋습니다. 산책하면서도 좋습니다. 자녀가 바쁘지 않은 시간을 골라야 합니다. 지금 시간 있어? 잠깐 얘기 좀 할까?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7가지 대화 시나리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이전에 결혼 압박으로 자녀와 다퉜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대화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때 그랬던 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 부모 마음이 다 그렇지 뭐.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랬던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변명이네. 사과하는 척하면서 정당화하는 거야.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민수야, 엄마가 그동안 결혼 이야기할 때마다 내 기분 많이 상하게 했지? 잠시 멈추세요. 자녀의 반응을 기다리세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내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엄마 걱정만 늘어놓았던 것 같아.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세요.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그러지 않을게.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놀랄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과니까요. 괜찮아요. 어색하게 대답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야, 괜찮지 않았을 거야.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 꼭 하고 싶었어. 여기서 핵심은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다는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대화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의 생각을 진심으로 알고 싶을 때 하는 대화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너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친구들은 다 결혼했던데?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신문입니다. 자녀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서연아, 엄마가 요즘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봐도 될까? 먼저 허락을 구하세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뭐가 행복한지 궁금해. 궁금하다는 표현을 쓰세요. 걱정이 아니라 궁금함입니다. 결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싶어. 엄마가 이해하고 싶어서 그래. 이해하고 싶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그럼 자녀에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요즘 내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제일 즐거운 시간은 언제야? 5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은 열린 질문입니다. 예스, 노로 대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자녀가 자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들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대답하면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래도 하지만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었구나. 이렇게 반응하세요. 자녀가 말을 다 마치면 이렇게 말하세요. 얘기해줘서 고마워. 내 생각을 들으니까 엄마가 몰랐던 게 많네. 즉각 반박하지 마세요.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시간을 가지세요. 궁금증으로 시작한 대화는 싸움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됩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부모의 걱정을 전하면서도 압박하지 않는 대화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서 어떡하려고 그래? 혼자 늙으면 누가 돌봐줘? 나중에 후회해도 몰라. 이런 말은 위협처럼 들립니다. 자녀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현우야, 엄마가 솔직하게 얘기해도 될까? 먼저 허락을 구하세요. 엄마는 내가 나이 들었을 때 혼자 외로울까봐 가끔 걱정돼. 나 전달법을 사용하세요. 엄마는 걱정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는 외로울 거야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근데 이건 엄마 걱정이고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걱정과 존중을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응원할게. 자녀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내 선택을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엄마 걱정 플러스 하지만 내 선택 존중. 이 두 가지를 세트로 말하세요. 걱정만 말하고 끝나면 압박입니다. 존중을 함께 말해야 대화가 됩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어떤 모습으로 살든 엄마는 너를 믿어. 이렇게 말하면 자녀는 안도합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걱정을 표현하는 건 괜찮습니다. 부모니까 당연히 걱정됩니다. 하지만 그 걱정을 자녀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엄마 걱정이라고 말하세요. 내 문제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존중의 말을 덧붙이세요. 이것이 따뜻하게 경계를 세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가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을 때 하는 대화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행복이 뭔데? 결혼해서 가정 꾸리는 게 행복 아니야? 혼자 있는 게 무슨 행복이야? 돈 많이 버는 게 행복이야? 이런 말은 자녀의 생각을 무시하는 겁니다. 내가 정한 행복을 강요하는 겁니다. 자녀는 반발합니다. 엄마는 몰라요.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지혜야, 너한테 행복이란 게 뭐야? 단순하지만 강력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엄마 세대랑 너희 세대는 행복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세대 차이를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모를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엄마가 생각 못했던 행복도 있을 것 같은데 내 생각 들어보고 싶어. 이 말에는 겸손함이 담겨 있습니다. 배우겠다는 자세입니다. 자녀가 대답하기 시작하면 경청하세요. 끝까지 들으세요. 중간에 그래도 하지만 하지 마세요. 고개를 끄덕이세요. 눈을 마주치세요.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었구나. 엄마는 몰랐네. 공감하는 표현을 쓰세요. 자녀가 말을 다 마치면 즉각 반박하지 마세요. 내 말을 들으니까 엄마가 생각해 볼 게 많네.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시간을 달라고 하세요. 이틀 후에 다시 이야기를 꺼내도 됩니다. 지난번에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엄마가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야. 이런 말은 자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엄마가 내 말을 진지하게 생각했구나. 행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세대마다 다릅니다. 자녀의 행복을 이해하려는 노력.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전하고 싶을 때 하는 대화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결혼만 하면 다 도와줄게. 결혼해야 부모가 안심하지. 손주만 보여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런 말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결혼하면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자녀는 상처받습니다.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태희야, 엄마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지하게 시작하세요. 내가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엄마한텐 내가 제일 소중해. 명확하게 말하세요. 조건이 없다고 말하세요.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진짜야. 진짜라고 강조하세요. 자녀는 이 말을 믿기 어려워합니다. 평소에 다른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이 말이 주는 힘은 큽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칭찬하세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는 거 보면 엄마가 뿌듯해. 내가 혼자 잘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해. 내가 건강하게 웃는 모습만 봐도 엄마는 행복해. 구체적인 칭찬이 진심을 전합니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충분해. 내가 건강하고 웃으면 그걸로 됐어.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말, 이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말로만 하지 마세요. 행동으로도 보여주세요.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자녀가 또 그 얘기야? 하며 방어할 때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부모 걱정하는 게 그렇게 나빠? 내가 뭐 잘못 말했어? 이렇게 말하면 싸움이 커집니다.
감정이 격해집니다.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상황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엄마 준호야, 요즘 어떻게 지내? 아들 엄마, 또 그 얘기 하려는 거 아니죠? 자녀가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한번 하세요. 아, 미안해. 엄마가 또 그랬구나. 먼저 인정하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오늘은 잔소리하려던 게 아니라 진짜 내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의도를 설명하세요. 하지만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엄마 말투가 여전히 서툴러서 그런가 봐. 천천히 고쳐볼게. 자신의 서툼을 인정하세요. 이렇게 반응하면 자녀는 놀랍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니까요. 방어가 조금 풀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가 서툴러서 미안해. 그래도 계속 얘기해 줄 수 있어? 허락을 구하세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자녀가 괜찮아요 라고 하면 계속하세요. 하지만 화를 내거나 울면 중단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내가 마음 편할 때 다시 얘기하자. 대화를 중단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무리하게 밀고 나가지 마세요. 자녀가 방에서 나가려 하면 붙잡지 마세요. 알았어. 쉬어. 나중에 얘기하자. 시간을 주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감정에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가 짜증내면 엄마도 짜증냅니다. 자녀가 화내면 엄마도 화냅니다. 이러면 싸움만 커집니다. 한 사람은 차분해야 합니다. 부모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심호흡하세요. 한 발 물러서세요. 내가 참아야지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해해야지 생각하세요. 참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참으면 나중에 폭발합니다.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녀의 방어는 상처받은 마음의 표현입니다. 공격이 아닙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7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성인 대 성인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싶을 때 하는 대화입니다. 먼저 잘못된 예시입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야. 내가 아무리 어른이 돼도 엄마한텐 애기지. 부모 말은 들어야지. 이런 말은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녀를 어른으로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좋은 대화는 어떤 걸까요? 수진아, 엄마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진지하게 시작하세요. 이제 넌 어엿한 어른이고 엄마도 내가 어른인 걸 존중하고 싶어. 명확하게 말하세요. 자녀를 어른으로 본다고 말하세요. 앞으로는 부모 자식이지만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하고 싶어. 관계를 재정립하자고 제안하세요. 내 선택을 믿고 엄마 생각을 강요하지 않을게. 구체적인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세요. 물론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 오랫동안 익숙했던 방식이니까.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인정하세요. 그때는 말해줘. 엄마가 또 그러면 엄마 약속했잖아 하고 말해줘. 자녀에게 권한을 주세요. 엄마를 지적할 권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으면 결혼 이야기 안 꺼낼게. 대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줘. 경계를 설정하세요. 하지만 문은 열어두세요. 엄마는 언제나 내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확인시켜주세요. 이런 대화는 자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부모가 먼저 변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른으로 존중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정말 달라지려고 하는구나. 관계 재정립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전의 부모-자식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는 어른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관계입니다. 대화를 했다면 이제 행동이 중요합니다. 대화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화 후 피드백을 보내세요.
문자나 메모로 간단하게 쓰세요. 오늘 대화 고마웠어. 내 생각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 자녀가 마음을 털어놓았다면 꼭 감사를 표현하세요. 얘기해줘서 고마워. 용기 냈을 텐데. 이 짧은 메시지가 큰 힘이 됩니다. 둘째, 약속을 지키세요. 대화에서 한 약속이 있습니까? 결혼 이야기 안 꺼내기. 내 선택 존중하기. 반드시 지키세요. 약속을 어기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모든 게 물거품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약속 지킨 걸 기록하세요. 한 달 동안 결혼 얘기 안 했네. 나 잘했어. 자신을 칭찬하세요. 셋째, 꾸준한 관심을 보이세요. 하지만 결혼 말고 다른 주제로 관심을 보이세요. 요즘 회사는 어때? 주말에 뭐 했어? 건강은 괜찮아? 취미 생활은 잘하고 있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의 삶 전체에 관심을 보이세요. 결혼만이 아니라요. 넷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관계 회복은 시간이 걸립니다. 한번 대화했다고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대화했다고 내일 자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기다리세요. 작은 변화에 감사하세요. 전보다 통화가 길어졌네. 말투가 부드러워졌어. 자주 연락하네. 이런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세요. 다섯째, 자기 돌봄을 하세요. 부모도 감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힘들면 배우자나 친구와 얘기하세요. 혼자 끙끙대지 마세요. 자녀 인생이 아닌 내 인생에 집중하세요. 내 취미, 내 건강, 내 행복도 중요합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편합니다. 대화는 시작일 뿐입니다. 꾸준한 행동이 관계를 바꿉니다. 여러분, 오늘 7가지 대화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습니다. 과거 잘못 인정하기, 궁금증으로 대화 열기, 걱정 표현하되 존중하기, 자녀의 행복 정의 듣기, 조건 없는 지지 표현하기, 방어적 반응 대응하기, 관계 재정립 제한하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사용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진심입니다. 완벽한 대화는 없습니다. 진심만 있으면 됩니다. 한 번의 대화로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시도하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대화는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도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말을 잘못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서툴러도 좋습니다.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대화를 시도한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용기 내세요. 오늘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삶이 한 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